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사모개발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한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사업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런 것보다는 재무제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보고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재무제표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사정상 좀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기 재무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래서 2018년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경영 성과. 그래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일정한 기간이잖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경영 성과,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얼마나 이 회사가 사업을 잘했는지 그런 경영 성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때요? 매출은 지금 반기 매출 보니까 1665억, 전년도 2018년도 반기 보니까 1209억이잖아요. 상당히 456억 정도 증가가 했어요.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치 매출을 보니까 어때요? 930억. 2018년도를 보니까 676억, 한 254억 정도 증가했죠. 영업이익을 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도 반기치 보니까 51억에서 70억까지 해서 18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4월에서 6월치 3개월치를 보니까 25억에서 51억까지, 3개월치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25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25억 정도.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반기치가 57억에서 79억까지 한 21억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3개월치 보니까 30억에서 48억까지 17억 정도 증가를 했어요. 상당히 매출도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한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 반기하고 올해 반기까지 4.2%, 영업이익률은 뭐 반기치는 동일하죠. 3개월치를 보니까 작년 4월에서 6월까지는 3.7%였는데 올해는 5.5%,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경영 성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전기 대비를 보면, 지금 전기를 보려면 매출액이 지금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금 이게 930억이니까 어때요? 1665억 빼면 어때요? 지금 얼마나 될까요? 잠깐만요. 1665억 빼기 930억 빼면은 한 735억이죠.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죠? 매출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어때요? 영업이익은 지금 70억에서 51억 빼면 한 19억에서 지금 51억까지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보면 80억에서 48억 빼면 32억에서 한 48억,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예, 증가했어요.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성장한 회사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주가는 좋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재무제표는 뭐라고 했어요? 재무제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는 뭐예요? 대차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이 재무 자본 변동표, 그다음 주석 사항이 왜 재무제표라고 했잖아요.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이 재무제표는 뭐예요?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무제표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 회사는 과거에 상당히 실력 있는 회사예요. 과거에.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기본적인 개념이 미래 현금 흐름이 현재 가치거든요. 미래 현금 흐름.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모르잖아요. 이건 불확실한 거예요. 이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 회사의 실력을 보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대략적인 방향성이라도 한번 예측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조금이라도 엿보려고 노력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보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 즉 과거의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겠다 말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고려하는 가장 출발선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고민을 하고 이제 해야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라는 게 좀 발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당기순이익이 반기순이익이죠. 반기순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간다고 했죠.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일정 시점. 아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는 뭐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일정 시점에.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때요? 그냥 바로바로 계속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딱 끊어놓지 않으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매출이 발생하게 돼.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이든지 외상 매출 채권이든지 계속 증가하잖아요.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끊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는 그래서 일정 시점을 보고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파악을 할 때 손익계산서의 반기순이익이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우리가 자본을 보는 거예요. 자본을 보는데 이 자본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처음에 이익잉여금을 보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죠. 이건 쌓이는 누적의 개념이에요. 손익계산서는 항상 뭐예요? 리셋의 개념이라고 해서 1년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없애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내년이 되면. 그렇지만 재무상태표는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거 손익계산서가 계속 쌓이는 개념이에요. 손익계산서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잉여금을 보면 이 회사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쌓여 1485억에서 1525억까지 쌓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있죠.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규모를. 자, 자본잉이 230억. 만약 자본잉여금이 더 크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냐면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자본금 규모가 커진 회사예요. 근데 이 잉여금이 여기처럼 크다. 이 회사는 뭐냐면 훨씬 더 크잖아요. 자본잉여금보다. 이 회사는 뭐냐면 이 유상증자나 그런 것보다도 회사의 어떤 실력으로 경영 성과로 계속 쌓인 거예요. 이 회사가.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이 회사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회사예요. 기본적인 실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다. 이 회사는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회사다. 사무개발은 상당히 기본적인 실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왜?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본을 봤을 때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채 총계를 보면 1237억이에요. 1237억. 자본 총계가 1774억. 100%보다 적잖아요. 부채별도 양호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채를 보면 우리가 단기 선수금하고 초과 청구 공사라는 게 있어요. 단기 선수금하고 초과 청구 공사는 말 그대로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현금을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현금을 미리 받는다. 미리 받았다.
그러면 언제 이게 매출이 되냐? 현금을 미리 받으면 뭐냐면 이게 왜 부채냐? 현금을 미리 받은 게 의무가 생겨요. 부채는 뭐냐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우리가 뭐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갚아야 될 의무. 지금 돈을 미리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재고자산으로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설 용역 있죠. 건설 용역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재고자산으로 갚을 용역이나 건설 용역으로 이렇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든지 이렇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재고자산으로 갚는다. 건설 용역으로 대신 갚는다. 이 말은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매출.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현금을 미리 받은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초과청구공사는 계약부채라고도 해요. 계약부채. 계약부채. 그래서 뭐 초과청구공사는 계약부채라는 계정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초과청구공사나 계약부채 같은 경우는 선수금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단지 돈을 그냥 현금을 미리 받았다. 나중에 매출이 된다.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좋은 부채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빼고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667억은 좋은 거잖아요. 현금을 미리 받은 거니까 현금흐름도 좋아지고 그냥 570억 정도 실제 부채다. 그러면 한 32% 정도가 부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부채 비율은 상당히 큰데, 아니 액면적인 부채 비율은 큰데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32%밖에 안 된다. 이 정도 선에서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회사가 양호한 회사다. 실력도 있고 어떤 양호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동자산은 뭐예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게 아니에요. 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고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뭐예요? 자산화, 뭐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좀 더 넓은 개념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자산은. 그런데, 유동자산이 1826억이에요. 1826억.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 1124억. 충분히 갖고도 남죠? 1826억에서 1124억. 그리고 또 여기 선수금하고 초과청구공사는 빼버리면 부채는 뭐라고 했어요? 실제 570억이니까 유동부채는 뭐예요? 훨씬 더 작아지겠죠? 667억 빼면 여기서 667억 빼면 훨씬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도 상당히 좋고 당좌 자산 즉 뭐냐면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게 당좌 자산이에요. 1695억. 충분히 당좌 비율도 좋아요. 이 회사는 뭐냐면 상당히 실력 있는 회사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즉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하고 정기 대비해서도 증가하고 그리고 실력 있는 회사다. 이익잉여금이 자본잉여금보다 크다.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유동 비율도 괜찮고 부채 비율 실질적인 부채도 상당히 적다. 부채가 큰 것은 뭐냐면 선수금하고 초과청구공사가 667억이 있기 때문에 큰 거다. 근데 이것은 돈을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좋은 부채다. 실질적인 부채 비율은 3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유동 비율도 그렇고 당좌 비율도 그렇고 양호하다. 그리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는 이제 건설회사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가 건설회사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청구공사 때문에 미청구공사는 계약자산이라고 해요. 계약자산이 있는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계약자산이나 이런 자산은 뭐냐면 자 매출 채권은 뭐라고 했어요? 청구권이 있다고 해요.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이 매출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우리가 물건을 팔고 돈 주어 이렇게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근데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야 돈 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매출 채권이에요. 이게. 근데 미청구공사는 뭐냐면 청구권이 없어요. 청구권이 없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청구권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계약서상에 뭐 매돌 며칠에 5월 1일에 뭐 계약금 주고 뭐 7월 30일에
뭐 중도금으로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데 6월 30일 날 봤더니만 우리가 공사를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매출로 잡고 매출 원가로 잡았어요. 원가로 매출로 잡고 관련된 원가 공사 원가로 잡았어요. 근데 돈 줄 시기는 7월 30일인 거예요. 돈 받을 시기는 그래서 뭐 6월 30일 날은 상대방한테 돈 줘 이렇게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뭐냐면 미청구공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출 잡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미청구공사로. 이게 이제 미청구공사예요. 즉 청구권이 없어요. 그리고 미청구공사는 뭐냐면 약간 회사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즉 매출도 만들 수 있고, 그쵸? 미청구공사 이렇게. 그 다음에 원가도 만들 수 있고 진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매출이 회사의 자의성이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매출이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이거는 조작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청구공사가 큰 그런 건설회사들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 미청구공사가 적어요. 상당히 줄어들었죠.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 매출을 그만큼 적게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면 미청구공사의 상대 계정이 초과청구공사예요. 초과청구공사. 이것은 뭐냐면 초과청구공사는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받고 매출로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매출로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상대방으로. 그쵸? 미리 돈을 받고 초과청구공사로 하고 매출로 안 하고. 이것은 뭐냐면 돈을 안 받고 청구권도 없는데 매출로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초과청구공사가 413억, 미청구공사가 209억, 초과청구공사가 더 크잖아요. 그쵸? 초과청구공사가 더 커요. 미청구공사보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뭐냐면 다른 건설회사와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출을 잡은 거잖아요. 이것은 매출을 안 잡은 거예요. 근데 매출로 안 잡은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와 관련해서 그만큼 더 보수적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즉 나중에 이게 매출 계속 현금이 미리 받았잖아요. 매출 공사를 계속 해나가면 매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600 얼마가 667억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도 3, 4분기 때에도 상당히 또 이제 그런 부분 매출이 증가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재무상태표나 어떤 이 손익계산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고 좋아요. 지금 현금도 보면 331억이잖아요. 331억. 금융상품이 410억이에요. 그리고 또 금융상품이 204억이에요. 또 금융자산이 190억이에요.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700억, 900억, 1000억,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1000억이 넘어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금도 151억 증가하고 85억 증가하고 105억.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현금 자체가 금융자산 이렇게 자체가 한 300억이 넘죠. 330억 넘잖아요. 330억, 340억 정도 되잖아요. 340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증가하고 재고자산은 뭐 조금 증가했지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5억 정도 증가했는데 매출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재고 비율도 괜찮고 또 이게 매출 채권도 회수가 잘 돼요. 매출 채권도 지금 회수가 많이 됐죠. 매출 채권 125억이 줄었으니까 회수가 됐다는 현금으로 회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상당히 뭐냐면 매출 채권도 회수가 잘 되고 재고자산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미청구공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초과청구공사가 더 많을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이고 금융자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이건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거고 자 또 1년 이후에 비유동자산은 금융상품이 또 있어요. 이렇게 그쵸? 상당히 되죠. 이것도 여기까지니까 54, 372 그러니까 이 회사는 상당히 망하기가 쉽지 않은 회사예요. 망하기가 쉽지 않고 그동안 과거부터 실력도 있고 현금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좀 망하기가 쉽지 않은 회사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재무제표는 과거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가 얘는 상당히 좋아요. 과거가 좋아요. 과거가 상당히 실력이 있고 뭐 유상증자니 뭐 전환사채니 그런 거 없어도 지금 현금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전환사채, 유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과거가 깨끗해요. 그 미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미래의 건수가 뭐 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이제 한 게 하반기에 이제 뭐예요? 예타 면제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규모가 건설업체가 워낙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 건설업체들에 비하면 예타 면제 사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지금은 상당히 실적도 좋고 하는데 주가는 정체돼 있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또 이런 어떤 건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를 본 거예요. 지금 예타 면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건설업체를 수주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도 미래의 수주가 얼마나 잘 되냐 이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주 금액이라든지 수주 새로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의외로 수주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수주 산업이 이제 조선 산업이 있고 이제 이게 건설업이 있는데, 조선하고 건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수주 산업이라는 게 공통점이지만, 그리고 하도 업체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수주 산업도 하도 업체들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점은 이제 건설 산업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 소관이에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산자부 소관이고, 그게 뭐냐면 산자부 같은 경우는 기업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건교부 소관들은 뭐냐면 기업을 규제를 해요. 규제. 뭐냐면 실물 경기가 좋을 때는 규제를 하고 안 좋을 때는 부양을 해요. 부양.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에서 건설 경기 자체를, 부동산 경기 자체를 규제를 했다가 부양을 해버려요. 지금은 뭐예요? 좀 뭔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또 뭐예요?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예타 면제 사업 등 부양을 할, 물론 아파트 그런 쪽은 좀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SOC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부양을 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개발이라는 회사가 토공업이 주 전문이에요. 토목공사업, 토공업인데, 이 토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흙토잖아요. 흙. 땅과 관련된 거예요. 땅과 관련된 뭐 털을 판다든지 메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불착하거나 토지 등을 뭐 지반을 조성한다든지, 뭐 도로 만든다, 항만, 교량이라든지 뭐 철도, 지하철, 이것도 토목 사업이에요. 토공업. 관계수라든지 발전, 댐, 하천 이런 게 다 토공업이에요. 그래서 뭐 토공업을 할 때 어때요? 이제 무슨 뭐 이런 뭐 산 같은 게 있다. 그럼 뭐예요? 포크레인으로, 아니면 굴착기 같은 게 있죠. 포크레인, 굴착기 막 이렇게 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절토라고 해요. 절토. 흙을 판다. 절토된 흙을 어때요? 또 트럭에다가 싣고 날려야 되겠죠. 트럭에다가 적재를 하고 운반을 한다고요. 그럼 쭉 운반을 해서 이 트럭 가지고 뭐예요? 이제 흙이 필요한 곳에 뭐예요? 이것을 성토라고 해요. 성토. 메꾸는 거예요. 메꾸든지 막 흙 이렇게 딱 메꾸는 거죠. 뭐 시화공단 같은 경우도 바다를 메꿔서 이제 공단을 만든 거예요.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흙이 필요한 데서 갖고 와서 자 여기다 성토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갖다가 이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막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길 만드는 거죠.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 이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다. 막 이렇게 절토를 하다가 흙이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인파세 방호벽 같은 경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고속도로 안 튀게 이렇게 방호벽을 설치한다고. 우리 가다 보면 방호벽 많이 설치돼 있죠. 이것도 토공업이에요. 토공업.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토공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화성 같은데, 마도면 같은데 가보면 도로공사가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도로 할 때 그냥 바로 막 이렇게 산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뭐냐면 좀 깎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 있죠. 다리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다리 놓고 이렇게 도로 하는 게 사무개발이 좀 많이 하더라고. 사무개발. 이렇게 돌아보면 사무개발, 그 마도면 화성지도 지나가다 보면 뭐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도고, 사무개발이 또 하도 영식 1차, 사무개발이 또 도로 건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보면 시장 점유율을
나중에 볼게요. 자, 나중에 보고 우선 재무제표 안 읽은 게 있잖아요. 현금 흐름표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지금 영업활동 현금 부분이 뭐냐면 영업을 해서 경영을 해서 벌어들인 현금이에요. 그게 지금 449억이에요. 449억. 엄청나죠?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지금 48억 79억인데 몇백억 되죠? 440 여기냐면 아까 449억이죠. 매출 채권도 많이 들어오고 매출 채권도 지금 회수된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25억 정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상당히 현금 흐름도 좋아요. 그리고 투자 활동 하는 거 보면 투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없고 다 하는 게 뭐냐면 별도로 뭐 대체 투자 뭐 유형 자산을 산다든지 어떤 뭐 건물을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회사는 이런 거예요. 금융 상품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기계장치 취득한 것도 1,400 이것밖에 없잖아요. 기타 유형 자산도 얼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투자가 없고 계속 돈 벌면 유형자산,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금융자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자 수익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기순이익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금융수익이 상당히 많아졌죠. 11억에서 올해 3개월 13억으로. 그래서 반기는 20억에서 23억으로 증가됐잖아요. 지금 보죠. 계속 사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다는 거죠. 79억.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한번 볼게요. 반기순이익이 78억인데 여기 보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이 한 54억이에요. 54억. 퇴직급여 설정액이 한 17억 정도로 많죠. 현금은 안 나가지만 설정을 하는 거죠. 미리 퇴직금을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을 해서 나중에 퇴직을 할 때 이 설정된 금액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54억이나 돼요. 54억. 그렇죠? 그리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23억.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한 자산부채 변동. 이게 보면 매출 채권이 감소한 게 한 125억. 그렇죠. 선수금 증가한 게 233억. 초과청구공사 60억.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는 것은 현금을 회수했다는 거잖아요. 현금 회수. 125억에다가 선수금 돈을 미리 받은 거잖아요. 358억 되죠. 거기다 60억. 이것만 해도 상당히 300 매덕 되잖아요. 4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1년에 한 449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양호해요. 건설업체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가 드물거든요. 선수금하고 초과청구공사로 이렇게 현금을 미리 땡겨받는 회사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이 아주 양호하다는 거예요. 양호하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뭐 괜찮죠.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건설업체 치고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외 사무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토공사업이 1위예요. 1위 지금 전체 토공사업은 이 회사가 1위예요. 1위. 근데 우리가 이제 예타면제 사업에서 보통 SOC잖아요. SOC가 보통 거의 뭐 토공산업 쪽이 좀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 1위고 그 다음에 토공산업 1위면 이 회사의 매출 관련된 사항 보면 토공산업이 뭐예요? 97%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토공산업만 보면 될 거예요. 이 회사는 97%이기 때문에 97%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골재 매출 이게 제조거든요. 제조가 있어요. 제조가 있는데 이 제조가 매출은 얼마 차지 안 하지만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 골재 매출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한 30 몇 프로가 돼요. 30%가 넘어가요. 30% 이상이에요. 전년도에는 4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0% 이상, 4% 5% 될 거예요. 이게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요. 이 골재 매출이. 그래서 이 골재 매출도 나중에 이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 좀 포지션이 좀 많이 차지하면 이 회사의 어떤 그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그런 부분이에요. 이 골재 매출, 제조업이 골재 매출이. 그래서
이 회사의 골재 매출이 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다. 단지 포지션이 비율이 좀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되더라고요. 골재 매출이.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주 상황을 항상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2019년도 6월 달에 좀 한번 수주가 됐고 이제 수주가 좀 어느 정도 돼주면 주가는 하는데 이 회사는 뭐 당분간 수주가 없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뭐 뭐 상당히 괜찮죠. 아직까지도 6,753억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려면 이 수주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종호 회장이거든요. 이종호 회장. 근데 이분 나이가 78세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자녀들하고 이게 이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증여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밍이 언제 이 주식을 증여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증여 문제 때문에 또 주가도 이렇게 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은 사모 개발이라는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 저도 오래간만에 지금 유튜브를 뭐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좀 오랜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 이것은 저도 이 회사를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재무제표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기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무제표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주라든지 예타 면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거는 좋다. 과거는 좋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 이제 고민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회사도 한번 찾아가 보시고, 만약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